내가 사용 중인 대출의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대출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생각보다 원금이 많이 안 갚아져 있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대출의 3대 조건인 한도, 금리, 상환 방식 중에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한도나 금리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을 얼마나 적게 내고 또는 많이 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상환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금리 1%라도 낮게 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잖아요. 이자 조금만 내고 대출 쓰고 싶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이자가 제일 적게 나가는 대출 상환 방식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와.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자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왜?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이자가 측정되기 때문에 원금을 아예 갚지 않는 방법은 이자가 되게 많이 나가고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방식은 이자가 조금 나가고 그 대출 상환 방식이 몇 가지나 있어요? 총 3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을 고정적으로 균등히 갚아나간다. 대출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고정적인 원금을 납부하는 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매달 똑같은 원금에 이자만 변동되면서 원금은 고정적으로, 이자는 줄어든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아나간다. 대출을 받은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균등히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초반에는 원금 비율이 낮고 이자 비율이 높아요. 가면 갈수록 원금 비율은 높아지고 이자 비율은 낮아집니다.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는 비율은 다르지만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원금은 마지막에 갚는다. 대출을 상환하는 개월수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은 하나도 없이 이자만 쭉 고정적으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대출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그동안 상환하지 않았던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요. 간단하게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출 한도 2천만 원을 10%의 금리로 36개월 갚아나간다는 조건에 아까 설명드린 3가지 방식을 좀 더 자세히 그림을 보면서 비교해 드릴게요.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의 그림을 보시면 첫 달 원금 55만 5,556원,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줄여서 55만 원으로 할게요. 마지막 달 원금 55만 원, 첫 달과 동일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일한 같은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는 거예요. 이자는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첫째 달의 원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둘째 달의 원금 1,940만 원의 이자. 당연히 원금이 조금 남아있는 둘째 달이 이자를 적게 내겠죠? 셋째 달은 1,89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갈수록 이자가 작아져요. 12개월 차, 1년이 됐을 때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째 달과 이자를 비교했을 때 12개월 차 땐 약 5만 1,0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36개월 동안 납부할 금액은 고정적이에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64만 5,344원으로 변동이 없이 쭉 납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달 납부하는 똑같은 금액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갈수록 원금이 높아지는 비율로 바뀝니다. 금액은 똑같고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자가 줄긴 줄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 만기일시 상환은 이자만 쭉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원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겠네요. 목돈이 있을 때만 쓰는 걸로. 만기일시 상환은 앞에 설명드렸던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랑 차원이 다르게 매달 납부 금액이 낮아요. 이자만 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까 원금 균등은 70만 원 정도, 원리금 균등은 64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하면 만기일시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끝!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의 특징! 첫 회차 납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부담이 가실 수 있어요.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은 이자가 제일 적게 나갑니다. 한 회차의 원금만 알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몇 회차 원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의 특징. 매월 고정적인 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의 자산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에 납부할 금액, 고정적인 금액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자산 계획 세우기가 쉽죠. 세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특징. 매달 납부하는 고정 금액이 적다 보니 한 달 동안 수입이 고정치 않거나 자금 융통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부담 없이 좋으실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목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도 좋아요.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 남아있는 원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적게 나가는 방법이고, 반대로 만기일시 상환은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방법이에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매달 지출을 적게 줄여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겠지만, 매달 수입도 있고 고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갈 능력이 있다면 원금 균등 혹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원금 균등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오늘은 대출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숙지해 두셨다가 내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